안녕하세요. 황혼 멜로디 김숙자입니다. 매달 받는 전기세 고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특히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몇 배로 뛰어오르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나오는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차라리 더위를 참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에어컨 전기세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부에서 에어컨 전기세 절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꿀팁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놓쳐서는 안 될 정보들을 설명해 드리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퇴직 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전기 절약법이나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은 집안 전체 전기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에어컨을 하루 평균 9시간 7분 정도 사용할 때 한 달 전기요금이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로 나온다고 해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만 5천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은 켜고 끄는 것보다 계속 켜놓는 게 전기세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11년 이후에 나온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이 처음 켜질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해요. 설정 온도까지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한번 그 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적은 전기만 사용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90분 이상 외출할 때는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울 때는 그냥 켜두는 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전기세를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설정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추세요.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18도나 20도로 설정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배로 뛰어오릅니다. 26도만 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찬 공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돌게 되면 에어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선풍기 전기세는 에어컨에 비해 3발의 피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빼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네 번째,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먼지가 많으면 열 배출이 잘 안 돼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여름철에는 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창문이나 문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틈새 바람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계속 일해야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풍지나 차단 커튼 같은 걸로 틈을 막아주세요. 여섯 번째, 에어컨 사용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비싸고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가장 저렴합니다. 가능하다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미리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에어컨 구매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등급 제품이 초기 구매 비용은 좀 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기준으로 1등급 제품은 한 달 내내 틀어도 2만 원대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정부에서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매 영수증과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제품 종류와 효율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에어컨의 경우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집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구매 가격의 40%까지 지원해 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에어컨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하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전 2개년 같은 월과 비교해서 평균 대비 3%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1kWh당 30원에서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감률이 11%이고 절감량이 37kWh라면 2,960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력공사와 각 지역 전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실 때 캐시백 금액이 표시되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어컨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에어컨 구매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소득증빙 서류는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까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에어컨 설치 후에는 AS 서비스도 잘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무상 AS 기간 동안 필터 청소나 가스 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에어컨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 에어컨 관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로 에어컨 청소해드린다, 정부 지원금 받아들인다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예요. 만약 이런 전화가 오면 즉시 끊으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사기는 주로 어르신들을 노리거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설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추세요.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90분 이상 외출할 때는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울 때는 그냥 켜두세요.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특히 이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셋째,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해서 찬 공기가 골고루 돌게 하세요. 넷째,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하고 실외기 주변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다섯째, 창문이나 문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새를 막아주세요. 여섯째,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활용해서 미리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두세요. 일곱째, 에어컨 구매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덟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그리고 각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아홉째,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그램도 놓치지 마세요. 열째, 에어컨 관련 사기 전화에는 절대 속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끊으세요. 이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면 에어컨 전기세를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2만 원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 구매비의 3,04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절약이죠. 그리고 매월 받는 캐시백까지 합하면 연간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에어컨 사용할 때는 항상 환기도 잊지 마시고 너무 오래 틀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전기 관련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혼자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더위를 너무 참지는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현명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나오는 전기세 고지서 보고 놀라지 마시고 이제는 똑똑하게 절약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같은 좋은 정보들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